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장기 렌트와 리스 두 가지 상품이 있죠. 장기 렌트와 리스 모두 차량 명의가 나한테 안 잡히고 차량을 빌려서 탄다는 표면적인 특징은 같을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리스란 캐피탈 회사나 리스사가 차량을 선구입한 후에 리스 구매자에게 임대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죠.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쉽게 말해서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구매한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반면에 장기 렌트는 자동차 렌트 회사를 통해서 원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빌리는 형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 단위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대여 상품입니다. 장기 렌트는 리스와는 다르게 부채, 대출 상품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차만 빌려주는 거예요. 장기 렌트는 대여 상품이고 리스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어요. 반면에 리스는 부채로 잡히죠. 저는 실제로 수입차를 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빚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채로 잡히니까. 그리고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가 약간 떨어집니다. 다만 리스 월 납입료를 꾸준히 잘 납부하면 금방 돌아와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이점일 뿐이지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리스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을 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하셔도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안 갚게 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추후에 사업자 운용자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 렌트와 리스 중에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금입니다.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금이 월 납입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는 차량만 임대한 것일 뿐 자동차 보험 직접 가입해야 되고 자동차 세금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리스사마다 포함도 가능하기도 해요. 세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와 장기 렌트 각각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해서 월 납입료를 비교해 보면 장기 렌트가 자동차 보험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견적보다 표면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 이용을 위해서 비교해 보실 땐 리스는 단순히 차량을 임대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임대 금액 플러스 이용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세금까지 계산해 보셔야 리스와 장기 렌트 중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장기 렌트는 3년 계약에 월 납입료가 50만 원인데 리스는 35만 원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있고 리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기 렌트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과 일반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이 똑같냐? 아닙니다. 장기 렌트 회사는 다량의 차량을 구매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내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해요. 그래서 장기 렌트의 월 납입료에 녹아있는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이 개인이 내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금액을 기준으로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더 저렴하게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는 분들, 만 26세 이상의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혹은 사고를 많이 내시는 분들 혹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과 자동차 보험 할증이 많이 붙어서 이 세상 자동차 보험 금액이 아니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직접 가입하시는 일시불, 할부,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장기 렌트로 3년을 이용하게 되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때문에 장기 렌트 3년 이용하고 다시 새 차를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타시던 차를 인수하셔서 타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1년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설정이 가능한 반면에 리스는 무제한 키로수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년에 2만 킬로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계약이니까 5년이 끝나는 시점에 10만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그 킬로미터당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는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따라서 다른데 180원 하는 경우도 있고 250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키로당 250원이라고 가정하면 만 킬로미터 추가 주행했을 때 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제한 키로수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리스의 단점일 수가 있죠. 저의 경우에는 2만 킬로미터 설정해서 5년 계약 10만 킬로미터 주행으로 예를 들었지만 보통은 연 4만 킬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장기 렌트는 연 주행거리 2만, 3만, 4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제한 키로수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긴 분들, 1년에 4에서 5만 이상 거듭나게 타시는 분들은 할부나 일시불로 차량 구매해서 감가상각을 당하는 것보다는 장기 렌트 무제한 키로수 설정을 하셔서 편하게 타시고 나중에
반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7, 8만 탄다 하면 3년만 타도 그 차는 20만 킬로가 넘어가는데 차를 소유해서 중고차로 다시 그 차를 판다? 차 수출 보내야 될 겁니다. 물론 상품화가 돼서 국내에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해야 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장기 렌트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출퇴근하거나 가끔 주말에 여행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1년에 2만 킬로미터 타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사에서 주행거리를 매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킬로미터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1, 2, 3년째에 3만 킬로 타고 4, 5년째에 7만 킬로 타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번호판입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이 달리고요.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하허호 번호판이 달립니다. 장기 렌트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하허호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죠. 강남 업무 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량 70%가 이 하허호 번호판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서 요새는 번호판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고요. 비싼 차일수록 이런 하허호 번호판을 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리스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리스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대형 버스가 필요하시면 장기 렌트가 안 되고 리스로만 됩니다. 15인승 미만의 승합차만 장기 렌트로 가능해요. 다섯 번째 차이점, 면허 취득 기간입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취급하는 캐피탈사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리스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 기간은 관계가 없고요.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전제 조건이 신용 점수가 우수해야 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할 때 진행 가능해요. 또 캐피탈사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면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계약할 때 보증금 10%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만으로 29세, 나이가 너무 어려서 보증금을 좀 올려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30% 약 3,90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면허 취득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고, 다음으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렌트만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 중에서도 이용자 명의 리스의 상품을 이용하시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이용자 리스가 뭐냐면 차량 명의를 캐피탈사나 리스사로 잡지 않고 고객 명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개인 명의나 사업자 명의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이용자 명의 리스를 활용하면 차량 금액에 대해서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소형 화물을 이용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의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다면 1년에 72만 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장기 렌트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장기 렌트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가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리스도 이용자 명의 리스를 진행하시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그리고 소형 화물을 운영하실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잘 알아주시기 바래요. 일곱 번째, 계약 만기 시 처리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리스부터 이야기를 하면 리스 상품에는 세 가지,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용 리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차량을 반납할 건지 인수할 건지 재리스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지금이 아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금융 리스는 쉽게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리스는 속히 무늬만 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매한 차량을 충분히 일시불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내 명의로 잡히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자사 파이낸셜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기도 해요. 세 번째, 이용자 명의 리스 역시 운용 리스와 마찬가지로 만기 시에 반납이나 인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만기 시 인수와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있고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인수형, 만기 시에 반납해야 되는 반납형이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건 인수형을 선택하셔도 일부 금융사에 따라서 반납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추가로 장기 렌트와 리스 반납 시에 차량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페널티가 다르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 모두 원상복구를 해주는 기준으로 동일하고 금융사별, 국산차, 수입차 별로 약간씩은 다른데, 국산차의 경우는 어느 정도 봐주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차값이 비쌀수록 감시하는 기준이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장기 렌트와 리스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리스와 장기 렌트는 누구에게 적합하냐 딱 정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할 것 없이 차는 재산이다, 무조건 내 명의 혹은 법인 명의로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시면 볼 것도 없습니다. 현금,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순서로 보시면 되고, 차량 명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재로 보고 이용하는 동안 유지비를 적게 가져가겠다 하시면 장기 렌트, 리스, 할부, 현금 순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차를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차량을 일정 주기로 신경 쓰지 않고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나 초기 비용을 쓰지 않고 차량을 타고 싶으신 분들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상담해 보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자, 일시불이나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지, 리스, 장기 렌트 했다고 무조건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이성과 감성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차량을 여유 있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차를 모시고 살거나 뺏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든지 현명한 신차 구매하시기 바라고, 바로 다음 영상은 리스 구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리스를 고민하실 때 최소한 이건 알고 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전반적인 리스로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과 각 단계에서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리스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리스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계약 종료 시의 반납의 형태나 차량의 명의에 따라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용 리스입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운용 리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저도 운용 리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운용 리스는 장기 렌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리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차량을 인수 혹은 반납, 재리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명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리스사 명의로 등록을 하고, 차량 정비와 관리는 이용자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하셔야 되고, 자동차 세금은 기본적으로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포함시킬 수도 있는 리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시점에 중고차 예상 가격인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량가로 설정해서 월 납입금, 즉 리스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억짜리 차를 40% 잔존가치 금액으로 4천만 원을 잡아주는 캐피탈사가 있다면,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 계약기간으로 나눠서 월 납입료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율과 영업사원 수수료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설명드린 운용 리스가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운용 리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겠다 미리 결정하신 분들은 잔존가치 최대한 높은 곳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각 캐피탈사나 카드사의 조건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 부분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금융 리스입니다. 할부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 무늬만 리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리스 계약 종료 시에 차량을 인수 혹은 재리스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납이 안 돼요. 할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능한 겁니다. 차량 명의는 리스타 명의로 등록이 되고요. 차량 대금 전액이 아닌 초기 비용, 우리가 흔히 말해 선납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초기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리스로 운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초기 비용 9,900만 원을 미리 선납금으로 내고 100만 원만 남기고 60개월 금융 리스로 차량을 출고했다면 9,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리스료만 계약한 개월수로 나눠서 월 납입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인수나 재리스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일시불로 사실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명의가 나한테 잡히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금융 리스를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수입차 프로모션 크게 할 때 자사 파이낸셜 프로그램 중에 방금 말씀드린 금융 리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할부 같은 개념으로 명의만 캐피탈사로 돌리고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에 혹은 재리스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금융 리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명의 리스인데요. 장기 렌트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리스도 이용자 명의 리스를 하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앞서 설명드린 운용과 금융 리스와는 다르게 명의는 이용자로 등록이 되지만 차량의 취득, 차량을 구매하는 건 캐피탈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용자 명의 리스로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소형 화물 차량을 이용하실 때 부가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70만 원의 카니발 9인승을 이용자 명의 리스로 출고했다면 1년에 76만 3,632원, 5년 계약하셨다면 총 381만 8,160원을 저렴하게 타신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용자 명의 리스는 개인이나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리스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겠는데 리스의 장단점이 뭐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장점은 원하는 차량, 등급, 옵션, 색상 선택이 가능하면서 번호판이 하허호가 아니죠. 고객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및 4대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용 리스 선택형으로 이용하시면 인수와 반납이 자유로워서 감가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주행거리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장기 렌트와 다르게 주행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연에 1만 킬로에서 4만 킬로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는 계약 중도 해지 시에 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건 장기 렌트도 동일하고요. 네 번째는 리스는 금융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금융 거래 이력이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리스를 추천하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렌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리스의 장단점까지 다 파악하시고 리스를 난 꼭 해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견적 비교 전에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산차 지점이나 대리점 혹은 수입차 딜러사에서 받는 견적이랑 리스를 중개해주는 에이전시에서 받는 견적이랑 뭐가 다르냐? 국산차 지점이나 대리점, 수입차 딜러사 전시장에 가서 리스 견적
견적 상담을 받으면 자사 파이낸셜 리스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각각의 지점마다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자사 파이낸셜 조건이 대부분 잔존 가치가 낮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차량의 가치, 예상되는 중고차 값을 낮게 잡아요. 때문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잔가가 높은 조건보다 월 납입료가 객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이전시에서 알아보면 제휴되어 있는 대기업 캐피탈사가 많아서 잔가가 높은 쪽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시에 제휴되어 있는 수많은 캐피탈사들의 조건을 비교해서 받아보는 게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사 파이낸셜로 리스 견적을 받았을 때는 잔존 가치가 40%다. 근데 캐피탈사 다 뒤져보니까 잔존 가치가 52% 해주는 곳이 있다면 잔가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잔가 52% 잡아주는 캐피탈사 혹은 카드사의 월 납입금이 낮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선택의 폭이 좀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금융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의 재고도 제휴되어 있는 국산차 대리점이나 수입차 다수의 딜러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도 견적 알아볼 때 에이전시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두 번째, 리스 보증금이랑 선납금이랑 같은 거냐? 이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납금은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1년 계약했다고 하고 선납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월에 2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처음에 지불한 선납금 24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선납금이라는 건 내가 낼 월세, 리스로 따지면 내가 낼 월 납입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선납금을 높여버리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월 납입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뭐 E클래스 월 납입금 40만 원 이런 거 다 선납금 기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건이 좀 다른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선납금을 보증금으로 알고 계시고 나는 보증금 냈는데 왜 안 주냐라고 했을 때 계약서에 보면 선납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은 10%에서 50%까지 넣는 게 가능한데 차를 반납할 생각이시라면 여유 되시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보증금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월 납입금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정에 맞게 대략적으로라도 보증금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월 납입금이 저렴하다는 그 하나에 꽂혀서 혹해서 계약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차량을 무조건 인수할 거다라면 선납금을 높이는 게 맞지만 차량을 반납할 목적이라면 선납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견적을 알아보시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7가지를 대략적으로 결정해 두셔야 됩니다. 1, 2, 3번의 경우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은 36, 48개월, 60개월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하실지 연간 주행거리는 1만에서 4만 킬로 중에 결정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초기 비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용리스를 이용해서 반납 목적이라면 보증금을 얼마나 넣으실지,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를 이용해서 인수 목적이라면 선납금을 얼마나 내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기 차량 처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인수, 반납, 재리스 결정할 수 있는 운용리스를 가장 많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다 결정을 하셨다면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을 시작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견적 비교하실 때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비교하실 텐데 견적 비교하실 때도 기업 정보가 없는 영세한 에이전시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 위주로 견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아셔야 할 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조건이 정확한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용 견적서고 정확한 견적서는 차량이 출고될 당시에 확정이 돼요. 즉시 출고 차량이나 견적서를 받은 그달에 원하는 차량이 출고된다면 견적 문의할 때 받은 견적서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고요. 2달에서 3달 원하는 차종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량이 출고 및 배정돼서 결제될 때 정확한 견적서가 나와요. 자, 이렇게 견적 비교할 때 여기서 영업사원 P라고 불리는 영업사원 수수료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저곳 견적 비교해서 서류 챙겨주고 심사까지 도와주고 출고까지 과정도 도와주고 제일 좋은 조건의 견적을 줬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영업사원 수수료는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0피로만 리스로 출고를 하겠다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원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의 시효자도 꺼내지 않는 게 예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차량을 판매하실 때 그게 정말 노마진이라면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안 할 겁니다. 봉사활동 해주는 건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기분 좋게 차량을 계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장기 렌트와 마찬가지로 리스도 국산차는 특판 차량이 있어요. 국산 차량의 경우 렌트 리스사를 통해서 원하는 모델과 사양으로 주문하는 방식이고 해당 재고의 제조사에서 특판 할인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특판이란 용어가 없고요. 할인가만 있는 거죠. 만약에 해당 차량이 특판 할인이 들어간 차량이라면 여러분들이 받는 리스 견적서에도 할인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판이 적용되지 않는 국산차랑 리스 견적 비교해보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판 차량의 월 납입금이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차종의 견적을 비교해봤을 때 특판과 원하는 모델 주문 방식 외에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리스 견적을 뽑아보시게 되면 주문 제작일 때는 월에 81만 원이지만 특판 할인가가 들어가면 78만 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판의 경우에 월 납입금이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 따라 좀 달라요. 특판은 모든 차량이 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인기 차종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특판 출고의 장점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대기업 캐피탈이나 카드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매달 초나 월 말에 각자의 기준이나 전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이 나올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약 당시에 받아본 견적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캐피탈사와 카드사의 전략과 조건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23년 11월에 견적을 받았는데 대기기간이 2주밖에 안 걸려요. 2주면 차량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받은 리스 견적서에 써있는 조건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받은 리스 견적서랑 추후에 차량이 나올 때 다른 견적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기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캐피탈사나 카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그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무조건 조건이 좋다고 지금 현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상담을 모두 받고 견적 비교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으로 차량의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금이 납부되면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와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서 금융사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에서 승인이 났다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발주를 요청합니다. 주문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차종별 대기 기간에 따라 차량이 생산 혹은 배정되었다는 담당자의 연락이 옵니다. 이 연락을 받으시고 보증금으로 계약을 설정하셨다면 보증금을 입금하시게 될 거고요. 선납금 조건으로 계약하셨다면 선납금을 입금하시게 될 겁니다. 조건에 맞게 입금을 진행하신다면 차량이 출고가 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출고는 여러분 앞에 차가 오는 게 아니라 탁송업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차량이 이렇게 탁송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리스 차량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질권 설정은 리스는 임대 성격의 상품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물로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리스 차량은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차량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요. 번호판까지 딱 부착이 되고 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이 인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차량이 나타나면 계약하신 기간과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납하실 때는 차량을 원상복구 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생활기수 정도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원상복구의 기준이 좀 엄격해지니까 이건 꼭 알고 계세요. 이 영상 리스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겠죠. 저한테 리스나 장기 렌트 견적 보내달라고 분명히 댓글로 쓰시거나 메일 보내주실 텐데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저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4년째 같은 결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개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리스 혹은 장기 렌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차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에이전시 업체의 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개차 제외하고 다 거절했어요. 안 믿으실까봐 화면을 띄워드리는 이 수많은 업체들, 제가 모르는 업체들이기도 하고 수수료 구조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진행했다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돈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같이 생각하는 개차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이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든지 현명한 신차 구매하시길 바라고 리스와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일시불과 할부 구매 시에 현명하게 구매하는 과정들의 영상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시고 합리적인 신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